우리는 하루 중 거의 매 순간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드는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 같죠. 때론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어 다시 괴로워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가져와 불안해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현재라는 실제 순간과 접촉하는데 미묘하게 실패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나서 10시간 동안 화가 나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소중한 삶과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대신 닷새 뒤에 있을 골치 아픈 회의를 생각하며 가슴을 조이고 있을 것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런 만성적인 불안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결책인데요. 마음 챙김을 연습하게 되면 공포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알람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그 찰나에 내가 지금 생각이라는 꿈속으로 빠져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지루함은 사실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피부 안에서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벽을 바라보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신비는 우리가 화려한 파티장에 있을 때나 고요히 벽을 마주할 때나 똑같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집중이라는 상태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고도로 집중된 마음은 엄청나게 즐겁고 황홀한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에 일종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특정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그 감각은 사실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환상에 가깝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 순간 주관적으로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느냐가 모든 불필요한 고통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자아의 감각은 몸 안쪽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주체가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몸 전체와 동일시하기보다는 몸이라는 기계에 올라탄 승객처럼 느끼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뇌와 몸의 활동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주관적인 경험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원론적인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뇌의 이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겨진 몸이 아니라 옮겨진 뇌와 함께 자신의 정체성이 이동할 것이라고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뇌가 의식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주관적으로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는 지식과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현상학적인 방식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고 경험의 주인공이며 세상과 분리되어 머릿속 눈 뒤 어딘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독립적인 주체라고 느낍니다. 이 지독한 착각 때문에 우리는 현재 순간과 매번 어긋나게 됩니다. 모든 경험이 개념화되고 예행 연습되고 판단되는 생각의 스크린을 통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조차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패턴에 갇히곤 합니다. 이제 나는 마음 챙김을 하고 있어 라거나 더 집중해야 해 혹은 왜 이렇게 잡념이 많지 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아주 미세한 생각의 파동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껐지만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소음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나라는 이름표를 붙인 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에 나 자신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이 곧 나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생각과 자신을 똑같다고 믿는 것은 일종의 꿈속에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잠이 들어 꿈을 꿀 때는 우리의 사고가 감각적 경험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각몽을 꾸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실제 삶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가짜 현실에 모든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 검증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차를 끓이면서 걱정할 때 자신이 지금 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죠. 몸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이 무엇을 만지는지 느끼지 못한 채 머릿속 어딘가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가상의 상황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몸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치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 나를 동일시할 때 우리 삶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가족과 다투었던 기억을 재생하며 분노를 키우고 운전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누군가와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고대부터 명상을 통해 이러한 마법을 깨는 과정을 깨어남이라고 불러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명상은 생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본질을 더 빨리 인식하게 도와주고 자아라는 환상에 덜 빠지게 만듭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아 감각이 잠시 끊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지만 단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야기에 빠져드는 순간 나라는 감각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매우 보상감이 큰 즐거운 경험입니다. 원래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판을 관리하며 자아를 유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자아의식이 수축하며 내가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영화관에서 영화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일의 중심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그저 순수한 경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행동과 하나가 되는 몰입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공을 치는 찰나에 자아라는 경험자는 사라지고 순수한 움직임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원하며 우연히 찾아오길 기다리지만 명상은 우리 의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에고가 실제로 존재했다가 명상을 통해 억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인 겁니다. 부처는 수레가 바퀴와 축, 차체라는 부속품들의 결합일 뿐 그 안에 수레라는 독립된 실체는 없듯이 우리 인간도 5가지의 흐름이 찰나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끝없이 변하는 원인과 결과의 강물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를 보호하려는 처절한 집착에서 벗어나 거대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가 말한 깨달음이란 결국 내가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텅 빈 무한한 공간임을 발견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에 나라는 환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 화를 내는 것과 10시간 동안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 사이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차이의 공간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생각 사이 그 틈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 갑작스러운 위협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비상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보죠. 이런 순간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공포나 분노를 느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적절한 반응인데요. 우리 몸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위축과 공포, 그리고 분노의 상태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상태일까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는 생존을 위해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는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은 세상에서 무언가 일어났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심리적 건강과 성장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10초 동안 화를 내는 것과 10시간 혹은 열흘 동안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동료나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소중한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그 생각의 마법을 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 챙김이 일상이 되면 공포나 분노 같은 기분 나쁜 상태는 오히려 마음 챙김 알람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의식의 본질을 들여다보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왜 내가 화를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머릿속으로 반복하며 연습하는 대신 그것을 그저 하나의 일시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초능력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여기서 계속 화를 낼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고, 만약 답이 아니요 라면 즉시 그 감정의 열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열차에서 내린다는 것은 그 열차에 애초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내는 주체인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식이라는 공간 안에 분노라는 에너지의 변화와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생리적으로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첫 1초 만에 우리는 의식의 중심이 없음을 깨닫고 이미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함의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만약 무상함이 없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을 유지하며 좋은 친구들만 곁에 두는 것으로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기쁨이나 성취 같은 좋은 상태들도 나타났다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행복은 의식의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 혹은 수냐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결코 허무하거나 우울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중심이 없는 열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식은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통증이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도 그 의식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여정에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자유를 미래의 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나라는 독립된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느끼는 나와 세상이 원래부터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항상 그래왔던 진실을 그저 다시 발견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깨끗한 전신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손님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찰나가 찾아옵니다. 시각적인 경험은 바뀐 것이 없지만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 옆에서 저건 거울이야 라고 말해줘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제 보이네 라고 말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챙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주의를 기울이는 중심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결정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부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 가리키는 지점입니다. 의식이 이미 이런 방식임을 인정하되 매 순간 정직하게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아의 환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성격적인 결함이나 지식의 한계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기 전에 양자역학에 대해 몰랐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자아의 부재를 통찰하는 것과 그 통찰을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꿈은 다시 나타날 것이고 또다시 그 꿈 속에 잠시 갇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원론적으로 수행할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전에는 내가 화가 났으니 호흡에 집중해서 화를 가라앉혀야지라고 생각하며 수행하는 나라는 자아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이 해체됨과 동시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중심도 없다는 사실을 함께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저 의식과 그 내용물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숙련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의식의 본질을 즐기는 상태와 생각의 꿈속에 갇히는 상태 사이를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느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의 기초에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며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비행기를 만들거나 경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윤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의 환상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대한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주관적인 느낌 자체는 환상일 수 없습니다. 환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느끼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과
지능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뇌에만 어떤 특별한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산술 능력에서 인간을 넘어섰고 얼굴 인식이나 목소리 분석 같은 능력들도 이제 실리콘칩 안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머지않아 인간 수준을 넘어 초지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관계적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반지에서 수집된 심박수와 수면 데이터가 인공지능 비서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인공지능은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내면 상태를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지친 목소리로 집에 돌아온 여러분에게 인공지능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위로를 건네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들이 진짜 의식을 가졌는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것들과 마치 사람인 것처럼 관계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로봇이 고통을 느끼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완벽한 환상 속에서조차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능의 문제는 결국 자유의지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자아가 환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지만 그 환상을 꿰뚫어 보면 모든 것은 그저 조건에 따라 저절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스스로 물을 마시려고 손을 뻗는 것과 실수로 컵을 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인과관계의 연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유전자나 신경계를 만든 환경적 영향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 생각을 미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여러분의 의식 뒤편에 있는 거대한 신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의 거장인 카를로 로벨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는 사물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고립된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들의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산이 고정된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듯 우리의 자아 역시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상호작용하며 춤추는 하나의 현상인 셈입니다. 로벨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라는 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통찰은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외로운 주체가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인과율이 빚어낸 아름다운 흐름 그 자체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자아가 환상이라는 것이 때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타인을 증오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자연재해나 고장난 로봇과 유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그가 가진 유전자와 환경 그리고 뇌의 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의 혹은 유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끔찍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회 안전을 위해 격리할 수는 있지만 그가 그런 영혼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단지 운이 나쁘게도 그런 뇌와 환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거대한 자비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폭풍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폭풍, 그 자체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스토아학자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를 느끼라고 권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짧은 햇빛의 순간을 함께 즐기고 있는 팀원들인 셈이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진 유일한 도구는 바로 이성입니다. 80억 명의 낯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알고리즘은 사실에 기반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이성은 차가운 기계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선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가장 따뜻한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분열이나 편견을 넘어 이성적으로 협력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명상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혹은 다음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가 이미 괜찮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술인 겁니다.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평온한 의식의 바탕 위에서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의식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얻는 진정한 자유는 특별한 황홀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밥을 먹고 길을 걷는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유를 미래의 목표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결핍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아의 부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항상 그러했던 사실을 그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스토랑의 거울을 두드려 그것이 벽이 아님을 알게 되듯이 우리의 의식도 매 순간 그 투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화를 내는 누군가도 없고 고통받는 누군가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생각과 변화하는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고요한 의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빛나는 조각들입니다. 무상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찾을 수 없지만 바로 그 무상함 덕분에 매 순간이 더없이 소중해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의식이라는 바다 위에 잠시 일렁이는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 아래 깊은 곳에는 언제나 평온한 심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틈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 감정과 감정 사이에 그 고요한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집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미 온전하고 이미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중심 없는 의식의 공간은 단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의식 자체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